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직업의 자유 359번부터 문제 풀어보겠는데요. 한번 기억번부터 보겠습니다. 법 규정이 직업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아닌데 간접적으로 직업의 자유를 행사를 저해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도 직업의 자유 제한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가 갑이라는 사람한테 너 자가용에 대기업 같은 거 광고하지 마 이랬어요. 그러면 을이라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건 아니지만 갑이라는 사람한테 자가용 광고를 못 시키니까 얘한테 광고를 주고 싶은데 얘도 간접적으로 직업의 자유가 제한이 될 수 있는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어린이 통합버스 운행할 때 이제 반드시 보호자를 동승하도록 하니까 그 보호자분을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원의 영업 방식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한 사람을 더 고용해야 되니까. 해서 직업 수행의 자유가 제한이 됩니다. 물론 침해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을 때 이제 제한을 하는데 그럼 직장 선택의 자유는 제한이 됩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서 봤듯이 택시 운전 자격 취득의 사람이 성범죄를 정했을 때는 자격 취소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로 사람 쳐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안 했다. 그럼 이제 4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했죠. 뺑소니범 이런 사람들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도 우리가 허가받으면 투잡을 할 수 있는데요. 사회복무요원이 허가도 없이 다른 직무를 하면 경우를 경고처분하고 5일 동안 연장을 복무시킵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웬만하면 허가를 다 해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기억번과 디귿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직업의 자유는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은 보수가 규정되어 있다 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나 직업 수행의 자유가 침해된다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국가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한 범위만큼 소득을 활성화할 수 있죠. 그래서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가 누리는 직업 선택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 맞죠? 그다음에 직업 선택의 자유는 직업 교육장 선택의 자유도 포함이 된다. 맞죠? 그다음에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이번 지분과는 달리 비교해가지고 또 외국인에 인정이 되는데 제한 없이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고용관계가 성립되고 적법한 외국인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전면허를 받는 사람이 살인 또는 강간을 했을 때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 이것은 헌법이 위배가 되는 직업의 자유 침해하죠. 그다음에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 받았을 때 당연퇴직하는 것, 직업의 자유 침해하는 유명한 판례죠. 최근에 경찰 간부에서도 나왔어요. 그다음에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는 되게 중요한 핵심 기술 이런 거기 때문에 파견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기술 유치를 막기 위해서 헌법이 위배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았을 때 10년 동안 취업 못하는 게 이제 노답 모형제 판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례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니은과 디귿 해가지고 3번이 답이에요. 그다음에 거짓이나 그저께 부정한 승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았을 때 나머지 운전면허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됩니다. 유명한 판례죠. 그다음에 소송 사건에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고 싶은데 소송 계속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니까 아니 이제 만나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아직 재판도 시작을 안 했는데 어떻게 소송 계속 사실을 소명을 해요. 그런 것들은 수단의 적합성이 위배돼가지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례가 되죠. 그 다음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할 때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동승하는 거 헌법이 위배되지 않죠. 그 다음에 이 판례는 비교되는 판례가 있는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어. 그러면 법인으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사람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례가 되거든요. 요거랑 비교해야 될 게 예전에 풀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안경사는 자연인만 가능하다. 이 판례랑 여러분들 꼭 비교를 해주세요. 그래서 안경사는 자연인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헌, 그 다음에 약사는 자연인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 위반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치원 근처에서는 당연히 성관련 유해 물건 이런 것들을 금지해야 되겠죠.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연락운송 운임수입의 배분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헌법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겸직의 자유도 직업의 자유 포함이 되고
요거는 옛날 판례지만 중요한 판례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치과 전문의 자격시험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 만들어졌어요. 그런 것들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례 이렇게 되죠. 그래서 1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364번인데 이송업 같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지역에서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허가 이송업을 받았는데 그 응급 의료 사설 앰뷸런스 갑자기 막 부산에 환자를 싣고 간다 이거야. 자기는 부산 병원에서 돈을 받았거든. 그러면은 사람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허가받은 지역에서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돼요. 일률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핸드폰 같은 거, 애플, 아이폰 같은 거 수입할 때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KT가 그다음에 LG텔레콤이나 뭐 SK나 다 수입업자가 똑같은데 그게 또 무슨 제품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기기를 할지라도 일률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군복 금지하는 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데 단순하게 밀리터리 룩이 아니라 진짜 군인처럼 착각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환전업도 여러분들 직업이죠. 계속적인 소득활동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직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3번을 답으로 고를 수가 있겠어요. 네, 그 다음에 365번. 우리 대학생은 본업이 학업 수행이지만 휴학 중에 학비 등을 벌기 위해 학원 강사로서 일하는 행위도 직업으로 보호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직업 선택의 자유랑 직업 수행의 자유가 포함이 되는데 직업 수행의 자유가 직업 결정의 자유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상대적으로 침해 정도가 작으니까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소주 판매업자에게 자도 소주 구입을 강제하는 것 헌법에 위배가 되는 판례죠.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할당제 헌법에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쉬운 판례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문제 풀었던 것에 있는데 주관적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객관적 성격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로스쿨에 입학하는 자에 대해서 전공별이나 출신 대학별로 입학 정원의 비율을 규정했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가고 싶은 로스쿨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직업 교육장 선택의 자유가 제한이 돼요. 이것도 직업의 자유 들어가죠. 그래서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 교육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대신 침해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경쟁의 자유, 직업의 자유로 인정이 되고 기업 활동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륜 자동차는 오토바이는 고속도로 이런 거를 통행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인데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조차 안 합니다. 왜냐면은 퀵 서비스를 꼭 오토바이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자동차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그 직업 활동을 그 퀵 서비스라는 직업 활동을 꼭 오토바이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직업 자유는 제한조차 안 되고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제한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D급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리을번이 좀 어려운 지문으로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풀어보고요. 나머지 마무리는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